안녕하세요, 잭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무엇이며 영어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 흐르는 1차원 직선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현상에 대해 불가역성이라 하고, 이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외력이 없는 고립된 상태일 때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 것을 엔트로피가 커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아주 작은 신체라는 틀에 있을 때는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였지만 점차 엔트로피가 커지며 다시 흙으로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시간을 진자의 왕복과 여러가지 장치를 통하여 측정해왔지만 현대 물리학에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이러한 개념이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1차원적인 시간을 영어라는 언어 속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어는 시간 속에 있는 사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시제, 시간 속의 사건의 형상을 나타내는 측면, 그리고 행위자와 전달자 간의 시차를 나타내는 시점 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제와 측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시간은 불가역성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1차원적으로 그려지게 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것과 선택에 의해 바꿔지는 것을 기준으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시제로 나눕니다. 특히 영어의 미래 시제는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진화된 형태인 wil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를 나타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상대에게 준다는 의미로 공손함의 표현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선택된 일상을 나타내는 현재,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론 우리와는 다를 수 있는 영어가 가진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시간의 지속적, 순간적 측면, 끝이 있는 동작과 그렇지 않는 동작으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draw a circle의 경우엔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그것이 완성되어 원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jog의 경우엔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지속 시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나는 지점, 즉 end point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행동 동사에는 외적인 시간 표현과 같이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end point가 존재하는 동사에는 지속 시간을 더해서 표현하면 어색해지게 됩니다. He crossed the street for a minute에서는 반대편 길에 도달한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for a minute이라는 지속 시간이 더해진 것이 어색하지만, He crossed the street in a minute의 경우엔 상태의 변화하는 순간을 시간의 경계인 in a minute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nd point가 없는 He jogs 라는 문장에 for an hour 이라는 지속 시간은 더할 수 있지만 in an hour 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넣는 것이 어색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지속성과 즉석이라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영어의 현재 시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입니다. 이는 영어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측면이 개입한 예입니다. 일반 현재의 경우엔 굉장히 먼 관점에서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미래를 포함한 모든 구역이 관찰됩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 보는 관점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그려지는 end poin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영상의 구간 반복과 같이 A와 B 구간이 생겨나며 그 시간의 간격 동안 영상이 흘러가게 되어 실제 영상의 엔딩과는 또 다른 end point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사건의 또 다른 end point를 만들어
다음 두 가지 상황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Tom drove home, but he never got there 에선 탐이 집까지 운전해 갔다로 도착이라는 end 포인트가 들어있음에도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Tom was driving home, but he never got there 에선 그가 운전하며 귀가하는 전체 중 운전하는 장면의 구간을 따로 정했기 때문에 도착이라는 end 포인트가 아닌 운전 중에 만들어지는 end 포인트가 만들어져 그가 도착했다는 end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어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진행형에는 A와 B 구간이라는 길이, 즉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간을 1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2차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는 I'll be studying at home 이라는 문장에서 생생한 2차원적 관점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미래에 공부하는 행위보다 듣는 사람이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사실적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예로 완료 시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간을 통해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 상태 변화를 표현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end 포인트가 현재까지이며 일어난 사건의 정확한 시점보다는 사건 발생 혹은 상태의 변화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두 개를 혼합하여 눈에 그려지는 영상을 현재 end 포인트를 만들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t's been raining 이라는 문장이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는 그쳤지만 빗물이 고여 있어 땅이 촉촉한 모습을 보고 비가 직전까지 내린 장면을 연상하며 표현할 때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는 시간을 시제와 관점으로 나누어 바라보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둘이 섞인 12개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표가 등장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모습인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앨범 속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인지 아니면 녹화된 동영상인지,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사건과 그 발생 시점이 똑같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인한 현재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인지한다면 12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2가지 혹은 3가지 경우의 수를 빠르게 선택하여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원초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점의 차이도 결국 같은 시작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